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자순입니다. 요즘 전동 킥보드를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동 킥보드 선택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전동 킥보드를 탄 지는 한 5년 이상 정도 된 것 같아요. 전동 킥보드를 처음 탈 때만 해도 사람들이 좀 쳐다보고 약간 튀는 사람 같은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동수단이 됐죠. 전동 킥보드를 경험해보셨거나 아직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전동 킥보드 구매를 고려하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 나름의 경험을 살려서 전동 킥보드 선택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서 목차가 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목차를 보여드릴게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브랜드예요. 킥보드 구매하시면서 브랜드를 고려하신 이유는 아마도 AS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AS를 위한 서비스 센터가 집 근처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서비스 센터와 그 다음으로 가까운 서비스 센터가 어디 있는지 체크를 해 보셔야지, 혹시나 나중에 집 근처에 있는 서비스 센터가 없어지더라도 어디서 AS를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고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AS 때문에 브랜드 제품을 선택하시지만 브랜드 제품이라고 해서 AS가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브랜드가 붙어 있으면 훨씬 더 가격 거품이 붙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S를 받으러 갔을 때 싸게 해준다든지 부품을 쉽게 구할 수 있다든지 하는 요소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AS를 보고 브랜드 제품을 고르는 거는 약간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없어져 버리면 그만인 게 AS 센터이기 때문에 꼭 브랜드 제품을 골라야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만의 그 차별화된 상품이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의 제품을 살 때 그 기업만의 특별한 제품이 있지만,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한 다음에 조립을 해서 구성을 해서 브랜드 네임을 박아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제품을 꼭 구매해야 될지는 저는 약간 의문이 있어요. 혹시나 브랜드에서 자체 제작으로 제품을 생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체 제작한 그런 제품들은 부품 수급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리고 초창기랑 다르게 지금은 킥보드 수리를 위한 부품을 구하기도 쉬워졌고, 또 킥보드 수리를 위한 사설 AS 센터들이 좀 생겨났기 때문에 굳이 AS를 위해서 브랜드 제품을 고집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시더라도 나는 불안해서 브랜드 제품을 고르는 게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브랜드 제품을 선택하셔도 좋지만, 나는 가격이 조금 더 중요하시다 하는 분들은 브랜드가 없는 중국식 수입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휠 사이즈예요. 휠 사이즈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안전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승차감이에요. 첫 번째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휠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작은 턱이나 작은 돌부리는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의 휠을 가진 킥보드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승차감은, 혹시 자전거 같은 거 타보시면 알겠지만 바퀴가 얇지만 바퀴 직경이 크기 때문에 보도블럭 같은 위에를 주행을 하더라도 조금 부드럽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바퀴가 작은 캐리어 같은 거를 이제 보도블럭에서 끌어보시면 엄청나게 덜컹덜컹 하면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던 걸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 바퀴 크기가 승차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전동 킥보드에서는 10인치 이상 모델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세 번째는 제동력. 저는 전동 킥보드에서 디스크 브레이크를 채택한 모델들을 고르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이제 바퀴가 작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브레이크가 아닌 드럼 브레이크라는 걸 사용하는 모델이 간혹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드럼 브레이크보다는 디스크 브레이크가 제동력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어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뒷바퀴에만 브레이크가 달려있는 모델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브레이크 제동 성능은 앞바퀴에 달려있을 때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앞뒤에 모두 달려있는 모델을 선택하시길 권장을 드릴게요. 네 번째로 서스펜션이에요. 일명 쇼바라고도 하는데, 전동 킥보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 그 다음이 승차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전동 킥보드는 보도블럭을 주행해야 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서스펜션이 없다면 이런 보도블럭을 주행할 때 굉장히 덜컹거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서 서스펜션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전동 킥보드를 구매하실 때 서스펜션이 앞뒤에 모두 달려서 최대한의 승차감을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을 구매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간혹 서스펜션이 없는 모델들이 있는데, 그런 모델들은 조금 저렴할지언정 탈 때마다 불편감이 느껴지고 너무 덜컹거리기 때문에 최소한 앞에라도 서스펜션이 달려있는 모델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퀴 크기도 승차감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요.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게 킥보드의 출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요즘은 출력이 많이 좋아져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500W 정도 이상 되는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타고 있는 이제 350W 모터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모델도 웬만한 언덕은 다 주행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경사가 가파른 언덕이나 아니면 경사가 있지만 한참 동안 주행해야 되는 그런 언덕들에서는 어느 정도 더 높은 출력의 모터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 500W 이상의 모델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제가 고려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무게예요. 킥보드의 성능과 스펙이 좋아질수록 무게가 증가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제 본인이 사용하시는 용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무게의 제한선을 두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 집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충전할 때 접어서 들고 올라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동할 일이 많아서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무게가 너무 무거운 경우에 실거나 들고 다니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무게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0kg 중후반이 넘어가게 되면 들고 내리기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로 이 킥보드를 휴대를 해야 되느냐 그거를 고려를 하셔서 보드를 선택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곱 번째는 주행거리 및 배터리 용량. 근데 이 배터리 용량을 후순위로 둔 이유가 있어요. 생각보다 이제 기본적으로 킥보드가 탑재하고 있는 배터리 용량이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니에요. 배터리 용량이 적더라도 20km는 갈 수 있다고 적혀 있는 모델들이 많이 있고 3km에서 5km만 주행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피로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배터리 용량이 아주 그렇게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강남역에서 홍대까지 13.5km 밖에 되지 않아서 30km 주행한 킥보드라면 강남에서 홍대까지 왕복할 수 있는 킥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본인이 하루에 주행해야 될 거리가 긴 분들이나 아니면 충전하기가 귀찮아서 별로 신경을 쓰고 싶지 않은 분들은 배터리가 큰 용량을 선택하셔야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뭐 주변에 마실을 나가거나 짧은 거리를 운행하실 분들은 배터리 용량을 너무 큰 거를 선택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 배터리 용량이 커질수록 킥보드가 비싸지고 무거워지고 또 킥보드에서 가장 고장이 잘 나는 부품 중에 하나가 배터리이기 때문에 비싸고 좋은 배터리를 선택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는 발판 크기라고 생각을 해요. 발판이 넓고 길수록 편안하게 승차를 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나 이제 킥보드에다가 짐을 실어야 되는 경우에는 그 발판이 굉장히 아쉽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발판이 큰 모델들을 고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는 AS를 위한 브랜드 선택. AS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직수입 제품을 고르시는 게 맞겠고요. 두 번째는 바퀴 크기. 10인치 이상의 크기를 선택을 해야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고 또 승차감이 좋아진다. 세 번째는 제동력. 디스크 브레이크를 채택한 모델 그리고 앞뒤에 브레이크가 모두 달려있는 모델을 선택해야 된다. 네 번째는 승차감. 서스펜션이 앞뒤에 모두 달려있으면 좋고 최소한 앞에라도 달려있는 모델을 선택하는 게 좋다. 다섯 번째는 출력. 한 500W 이상이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섯 번째는 무게. 내가 얼마나 킥보드를 들고 다녀야 될 상황이 생길지를 고려해서 무게를 잘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일곱 번째는 주행거리 및 배터리 용량. 너무 큰 배터리 용량이 필요가 없지만 내 필요에 따라서 큰 용량을 선택할 수는 있다. 마지막으로 발판 크기. 발판이 크면 클수록 편안한 자세로 운행을 할 수 있고 혹시나 모를 짐을 실어야 될 상황에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별거 아닌 내용을 설명드리느라고 한참 동안 TMI 투머치 토커가 돼버렸지만 그래도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봤어요. 어쨌든 킥보드를 구매하시고 나서 항상 안전 주행하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봬요.